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내려 시민 9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 학동 참사가 내일 1주기를 맞습니다. 학동 참사를 두고 예견된 인재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주변 주민들의 숱한 민원이 묵살됐던 게 그 이유였습니다.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임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6월 이곳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버스를 덮쳤습니다. 붕괴 사고 뒤엔 민원 묵살이 있었는데요. 위험을 감지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가보겠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과 옹벽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는 13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는 2년째 공사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에는 틈이 보이고 욕실 벽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전에 없던 균열이 공사로 생겼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서구청에도 수차례 민원을 냈지만 변화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발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기가 접어드는데 계속해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민원 내용을 전달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무성의한 대답뿐입니다. 힘도 있다고는 하시는데 가서 들어보면 저는 뭐 느껴본 적은 없어가지고 사실.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동구의 다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밀집한 상가와 주택벽에는 균열이 생겼는데 주민들은 중장비가 동원될 때마다 전등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학동 참사로 커진 불안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점검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습니다. 시공사나 시행사의 어떤 대변이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서운함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답변은 언론적인 답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음과 분진, 균열을 이유로 구청에 접수된 민원은 현재까지 150여 건. 하지만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취해진 건 15건에 불과했습니다. 자치구는 민간 공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다는 입장입니다. 참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붕괴 하루 전 철거 공사가 위험해 보인다는 민원이 접수된 학동 참사. 콘크리트 조각 낙하 등 300여 건의 주민 호소가 있었던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예견된 참사였다는 사후 약방문식 진단은 학동 참사 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시가 건설 현장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자치구와 건설 현장에 배포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지난 3월부터 진행한 202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광주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와 감리원 배치 등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조치를 의뢰하는 한편 관리 매뉴얼과 현장 점검 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항해 도중 급격히 침몰해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지난 8년 동안 계속돼 왔는데요. 사실상 마지막 조사기구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선체 침몰 원인에 잠수함 충돌 등 외력의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했던 일부 목격자들. 그 날개 부분에 나는 한쪽이 걸려가지고 배가 돌아갔다 내가 이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데도 이쪽에 계속 뭔가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을 갖다가 계속 받았댔어요. 인양된 선체에서도 최대 25도까지 돌아갈 수 있는 스테빌라이저가 50도 이상 돌아가 있던 점 등을 토대로 잠수함 충돌과 같은 외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 내부의 문제로 침몰했다는 내인설과 외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열린한 두 결론을 따로 냈던 이유입니다. 저 현상이 어떤 경우로 무엇 때문에 발생했고 그것이 우리 침몰 원인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침몰 원인 규명 과제를 이어받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 3년 넘게 이어진 위원들의 활동은 오는 10일 종료됩니다.
6명의 위원들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외력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기로 의결했습니다. 세월호가 낮은 복원성 등 선체 내부 문제로 침몰했다는 내인설에 가까운 결론입니다. 사참위의 세월호 조사기구인 진상규명국이 기존 내인설의 근거를 기각하고 외력의 증거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춰왔던 만큼 반발도 나왔습니다. 조사관들도 조사관으로서의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단되었지만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데는 사실은 이 한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한 건데 사실상 조사를 맡아온 진상규명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전원위원들. 외력 가능성을 여전히 주장하는 진상규명국의 의견을 소결론으로 기재하기로는 했지만 외력 가능성은 낮다는 종합 결론의 보고서를 오는 9월 10일까지 완성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광주 상생카드 할인 제도가 당장 다음 주부터 중단됩니다. 국비 지원금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혜택을 누렸던 일반 시민들은 물론 소상공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중형마트. 식료품과 물건 등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계산대에 파란색 상생카드를 내밉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광주 상생카드는 이젠 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10% 감액된다는 거, 또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거 두 가지죠. 상생카드는 소비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2019년 첫 도입됐습니다. 초기 발행은 18만여 건에서 4년 동안 2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발행액도 863억 원에서 지난해 1조 2,230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광주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카드로 자리 잡았지만 올해 국비 지원금이 줄면서 상생카드 할인은 다음 주부터 일시 중단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광주 시민은 비슷한 규모지만 국비 지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작년 대비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할인 지원 예산이 축소가 됨에 따라 물가 폭등까지 겹쳐 소비 심리가 가뜩이나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더 큽니다. 상생카드가 예산 소진으로 이렇게 할인 제도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우리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이 줄어든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광주시는 지난달 추경안에 따라 국비 1,000억 원 등을 반영해 오는 8월부터 상생카드 할인 제도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위험한 사고나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소방관들은 무엇보다 강인한 체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은 실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각종 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훈련 현장, 양정은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3일 새벽,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에서 추락한 부상자도 있었지만 위험을 뚫고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들 덕분에 많은 주민들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추락 위험이 있는 건물과 산 등에서 구조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소방관들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로프 인형! 로프 인형! 로프 당겨! 로프 당겨! 로프 당겨! 로프 당겨! 100kg이 넘는 마네킹과 로프 구조 장치를 건물 옥상에서 끌어올립니다. 골든타임인 15분 안에 구조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80kg의 긴 소방호스로 관역 2곳을 정확히 맞추는 소방관들. 현장에서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인명구조를 하는데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에 항상 자부심을 갖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호스를 펴는다든지 관창을 결합하는데 그런데 우리 소방 기술을 연마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각종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상황에 맞는 처치가 관건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화재 사고는 3만 6천여 건. 이 가운데 인명 피해는 2,1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소중한 인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지난해 대리수술 행위가 적발됐던 광주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또 다른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이뤄졌다는 병원 관계자의 고발장을 지난달 추가로 받아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번에 고발된 간호조무사 3명은 지난해 제기된 대리수술 의혹으로 처벌을 받은 의료진이고 의사 3명은 새롭게 입건된 의료진입니다.